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6장 운영체제의 마지막 과목인데요. 운영체제 정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자원관리라든지 분산 운영체제와 같은 것들이 실제 운영체제에서 잘 돌아가 있는지 6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출제의 비중은 저희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해야 되니까 문제적으로도 한번 봐보면요. 2문제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운영체제 실제도 꾸준하게 유닉스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차지를 하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연도에, 그러니까 한참 전 기출에서는요. 운영체제 실제별이 더 작았어요.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거나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인데 가장 최근의 기출을 보시면 운영체제 부분의 유닉스 명령어 문제나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 구조 등등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꾸준하게 2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도 출제하고 있어서 무시 못하는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문제, 3문제인 이 부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공부를 하시고 고득점 받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닉스가 뭐죠? 실제 운영체제의 종류래요. 여러분의 PC와 같은 작은 규모의 자원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유닉스는 시스템 단 중에서도 좀 더 큰 서버 중에서도 좀 더 큰 규모 있는 서버와 관련하여서 다중 처리와 다중 사용자와 관련된 시스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닉스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닉스라고 읽습니다. 유닉스. 한글로 좀 나오기도 하니까 한글로 적어드릴까요? 유닉스. 웃기죠? 네. 소문자 말고요.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해주시면 되겠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큰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중 사용자가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다중 처리되죠. 그렇죠? 대화식 운영체제이고요. 높은 이식성과 확장성, 규모가 방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킹 깔려 있어야 되고 계층적으로 파일 시스템 쓴다. 트리 구조. 그렇죠? 방금 앞에서 배웠죠? 그러면 유닉스의 시스템의 구성을 한번 봐볼까요? 자, 유닉스도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왜 써요? OS의 원리죠. 하드웨어가 있고 조금 더 파일 규모가 많은 거고요. 큰 거고요. 처리해야 할 분량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가 있는 거죠. 자, 운영체제가 뭐예요? 하드웨어의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중간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자, 그래서 여기 유닉스입니다. 자, 유닉스가 이렇게 커널과 쉘과 유틸리티 3가지 종류로 크게 시스템 구성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자, 이 중에서 하드웨어 쪽에 있는 유닉스의 시스템 뭐요? 커널이라고 하는 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닉스의 핵심은 커널.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유닉스적으로 보면 유닉스의 핵심은 커널이에요.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자원관리 배웠죠? 그죠? 자원은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입출력 장치 관리, 그리고 뭐예요? 파일 관리까지.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죠? 커널이에요. 유닉스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핵심을 감싸고 뭐가 있냐? 쉘이 있는 거죠. 지금 유닉스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쉘. 얘는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일을 시키는 커널을 외부단의 사용자에게, 그쵸? 또는 반대로 외부의 사용자가 커널한테 일을 시킬 때 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번역 처리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밖에는 유틸리티라고 해서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그걸 사용자가 유닉스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엔드 유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관리자, 유닉스 그죠? 담당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벌써 다 나왔어요. 유닉스의 핵심은 뭐? 커널. 번역기는 뭐? 쉘.
끝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와 명령문 몇 개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커널 방금 보았죠? 유닉스의 핵심입니다. 커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고 있죠? 자, 커널은 별 몇 개? 3개.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쉘보다 좀 더 출제가 여러 번 됐었어요. 그죠? 예. 유닉스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그림 그려드렸죠? 자, 그 다음에 주격장치에 적재된 후. OS니까 운영체제니까 메모리에 깔려야죠. 실행되고요.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 등의 핵심 자원 관리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뭐예요? 다 자원이잖아요. 주요 자원.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하드웨어를 캡슐화하는 기능으로, 그죠? 네, 하드웨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자, 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유닉스의 명령어 해석기, 번역기 얘기합니다. 그죠? 그냥 번역기 하면 쉘이에요. 사용자가 명령어를 내려요. 그죠? 어차피 사용자가 사용하잖아요. 사용자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실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누구?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중간단이 있잖아.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중간단. 그 다음에 유틸리티는 사용자가 조금 편리하게 일을 시키려면 유틸리티를 거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커널 정리했고요. 쉘 정리했고요. 유틸리티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 문제. 유닉스는 파일을 관리를 하죠. 그죠? 그러면 유닉스와 관련된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구조적으로 알으셔야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혜 지울까요? 이건 계속 내비둡시다. 자, 그래서 얘 유닉스잖아. 그죠? 예. 그러면 유닉스의 커널이 파일을 관리하는데요. 자, 그러면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조가 저 크다 보니까 디렉토리가 트리 구조,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계층이 부트 블럭, 그러니까 블럭 구조로 계층화되어 있는데 부트 블럭, 슈퍼 블럭, I입니다. 알파벳 I, 그쵸? 뭐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소문자로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블럭.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가 아닌 것은 으로도 나오다가 아이노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다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의 경향입니다. 자, 그러면 부트 블럭 볼게요. 부팅, 컴퓨터를 켜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있는 일을 부팅이라고 그러죠. 그럼 부팅에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그쵸? 부트 블럭이, 그래서 운영체제 내에 잘 세팅이 되어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싶은 일, 프로그램 돌아가겠죠. 부트, 뭐 이름이 어렵지 않아요. 부팅에 필요한, 그죠? 슈퍼도 간혹 나왔는데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슈퍼는 뭐죠? 자, 전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 파일 시스템, FCB 블럭과 같은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블럭입니다. 그렇죠?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예요. 이런 것들 슈퍼 블럭에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아이노드 블럭은 뭡니까? 야, 아이는 우리가 앞에서 수업을 했지만 특별히 배운 건 인덱스밖에 없어요. 아이는. 인덱스, 노드 블럭, 그죠? 네. 자, 각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블럭이에요. 뭐예요? 슈퍼 블럭보다 그 하위 단에 있는 파일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FCB 블럭 안에 보시면 파일 소유자의 식별 번호, 파일의 크기, 파일의 생성 시간, 최종 수정 시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네. 제가 아이노드 블럭 FCB와 관련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죠? 슈퍼 블럭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구조 정보고 얘는 파일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FCB 내부에 구조화하여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 블록은 진짜 데이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돌아가면서 출제되다가 이런 이론적인 얘기도 나오다가 실제 여러분이 유닉스 명령을, 그러니까 명령어를 통해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쵸? 윈도우 설치를 한 다음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직접 이용하시잖아요. 탐색기도 써보시고, 그쵸? 해상도도 조절해 보시고 네트워크 상황도 뒤져보시죠.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유닉스는 이런 명령어를 알으셔야지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시스템에 대한 조율을 하시는 거죠. 조정을. 자, 그럼 유닉스 명령어는 자, 소문자로 적습니다. 대문자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포크와 그러니까 execute의 exec, exit, wait, 이거 영어 단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명령어도 성격에 따라서 프로세스 관리 명령인지, 메모리 관리 명령인지, 파일과 관련된 명령인지가 구별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프로세스와 관련하여서 명령어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세스 관련 명령이에요. 프로세스와 관련된 명령어. 프로세스, 작업이 실제 실행 상태로 가기 전에, 그죠? 일정한 상태로 프로세스화가 될 때, 자, 프로세스 생성을 하는 거죠. 그죠? 네. CPU를 할당받기 직전에 프로세스가 돼야 할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포크 명령을 씁니다. FORK.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PCB 블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럼 프로세스 생성이지. 자, 그 다음에 EXEC 실행에 프로세스가 실행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끝내 exit 나가. 그쵸? CPU를 나가.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나가죠. wait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구별하셔야죠. exit와 wait는 분명히 다릅니다. 얘는 종료이고요. 얘는 중지예요. 중지. 그죠?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좀 헷갈리시지만 프로세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업이 원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연계된 작업, 하위에 자식의 프로세스, 큰 프로그램 속에서 작은 프로그램이 보조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때 또 다른 프로세스가 생성이 됩니다. 부모 프로세스 만들어질 때도 포크고요. 자식 프로세스 만들어질 때도 포크예요. 포크로 둘 다 만들어요. 자, 그러면 프로세스 간의 관계가, 그쵸? 예, 부모 자식 관계가 된 거고, 그래서 하나가 종료될 때까지 부모 프로세스를 임시로 중지. 얘가 끝나요. 끝나. 그죠? 네. 얘가 exit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때 부모가 얘한테 일을 시키면 안 되니까 야, 너 잠깐 멈춰 있어라 해서 wait 시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exit와 wait는 다른 겁니다. 그죠? 영어 단어 그대로 끝, 대기. 자, get 얻다란 영어 뜻이죠. get PID. get PID. 자, 포크를 하게 되면 각각 프로세스에 프로세스 ID 정보가 고유하게 매겨줍니다. 그래서 get은 뭐예요? 얻다. 야, get PID. 그러면 PID 데리고 와봐. 이름이 뭐니? 그쵸? 네, 프로세스 이름. 자, get PPID는 내 입장에서 내 상위에 있는 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기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프로세스 관련된 주요 명령어를 본 거죠. 다는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실무에서 유닉스 시스템을, 유닉스 OS를 만지시게 될 일이 있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는 시험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자, 마운트 영어 단어. 자, 기존 파일 시스템에서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서브 디렉토리에 연결.
하위를 확장할 때, 그죠? 그러니까 하드가 있는데 또 다른 하드를 낄 때, 연결할 때 사용되는 마운트 명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띠리리리릭 해서 파일과 디렉토리와 관련된 명령어죠. 그죠? 얘는 새로운 시스템을 연결할 때, 확장할 때 씁니다. 마운트. 그럼 다음에 얘네들은 다 약자야. 헷갈려, 약자. 자, 이걸 풀 스펠링을 쓰시면 안 돼요. 명령어는 약속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닉스에서는 카피의 약자인 파일 복사를 CP 하고요. 파일의 이동이죠. move 찍으세요. 뭐겠어요? MV는 move입니다. move, 그쵸? 옮겨라. 이 디렉토리에서 저 디렉토리로 폴더 옮기세요. 자, 파일, RM, remove, 제거. 자, cat은 뭐예요? 이거 특이하네. 야, 이거 특이하네, cat. 고양인가요? 아, 아니죠. 저희가 이게 무슨 한글 파일이 같은 경우에 윈도우에서 더블 클릭하죠. 그럼 내용이 확 열리죠? 그쵸? 본문을 볼 수 있죠? 근데 유닉스에서는 cat이라고 해야 되죠. cat, cat. 콘솔에 보여줘라 텍스트를. 그쵸?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abc.txt. 그럼 얘네들이 딱 열리는 거야. 내용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화면에 표시. 콘솔이에요, 콘솔. 자, 그 다음에 헷갈리는 얘. 두 개는 좀 여러분이 틀린 답안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change mode, MOD, 그렇죠? 파일의 사용 허가를 지정합니다. 자, 파일은요, 읽을 수도 있고요, write, 기록할 수도 있고요, 실행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읽기만 했던 파일을 쓰기도 하고 싶어요. 또는 썼던 걸 읽기 전용 파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change mode 해서 파일의 사용 허가를 변경할 때 그때 사용합니다. change mod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소문자 L입니다. 소문자 L. 그러면 알 것 같은데요. ls, 리스트의 약자. 나열해요. 현재 폴더에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죠? 그거를 유닉스에서는 ls 하면요.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 이 폴더에, 이 디렉토리에는 뭐뭐뭐뭐 있었고, 용량이 어떻게 되고 해서 탐색기. 여러분 사용하실 때 ls 명령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닉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쉽게 맞추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외워야 된다고 여러분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한번 영어 단어 공부한 거죠. 자, 그럼 유닉스 시스템의 다시 한번 주요 특징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는 오래된 운영체제예요. 이식성이 높아요. 이식성이라는 건 하드웨어 또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유닉스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식 운영체제이고요. 파일 생성, 삭제, 보호 기능을 가져요. 얘가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 관리하는 거는 잘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멀티 유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 규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파일 소유자 그룹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용자를 구별하여 파일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파일의 소유자 그룹 그 외의 다른 사람들. 제가 방금 앞에서 R, read, 읽기입니다. W, write, 쓰기 기능입니다. E, execute.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권한. 그렇죠? 네. 이거는 이렇게 R, W, E 하는 걸 그냥 파일 자체 하나로 두는 게 유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R, W, E 모두를 방금 얘기한 소유자 그룹 사람들 해서 R, W, E A.txt 파일 이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를 RWE, RWE,
RWE 각각 준다는 거죠. 자, 일반 사용자가 이 파일을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또는 그 소유자가 있는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별 상관없는 사람들. 자, 그래서 내가 그 외의 사람들은 RWE 하기 싫으면 여기서 E나 W를 없애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모두를 그때그때 수정할 수도 있다. 그렇죠? E는 실행을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주변 장치를 파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입출력 장치가 파일 시스템 내와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리고 또 뭐 얘네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얘도 운영체제죠.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죠. 뭘로 되어 있냐. 그죠? 이 이식성 얘기하면서 얘기를 아까 드릴 걸 그랬네. 이식성. 왜 이식성이 높으냐면은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 유닉스는 대부분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C 언어로 개발되어 있어서 오래 지금 쓸 수 있고 이식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앞에서 저희가 유닉스를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이랑 친한 윈도우즈로 왔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윈도우즈에서는 제가 명령어 수업 안 할 거예요. 왜? 없으니까. 여러분이 마우스로 아이콘 누르고, 그렇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시지 명령어 외우세요? 안 외우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윈도우즈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자, GUI. 이게 뭐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자, 메뉴가 버튼을 누르는 UI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명령어 따로 숙지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얘와 구별해서 앞에 있는 누구예요? 유닉스. 얘기 마저 할 거야? 그럼 유닉스는 무슨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령어를 외웠죠? 그래서 얘는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쵸? 옛날 운영체제들은 다 명령어를 외워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켰어야 돼요. 그쵸? 그쵸? 명령어. 자, 그러면 얘보다는 규모적인 면에서는 좀 작아요. 하지만 선점형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선점 빼왔는데, 그죠? 선점형. 그 다음에 FAT32 파일 시스템 사용해서 파일 시스템이나 하위 디렉토리가 디스크에 어떤 위치인지 저장되어 있는지 위치 정보 저장하는 테이블 가지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고요. 얘는 뭐 과거에서부터 있지만 PMP 여러분 USB 컴퓨터 본체에다가 꽂으시면 자동으로 열리죠. 그 무슨 얘기냐? 플러그 앤 플레이 또는 프린터 새로 사셔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그렇죠? 자동으로 설치 마법사가 진행을 하죠. 자, 이 플러그 꽂으면 자동으로 실행된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원하는 하드웨어를 시스템에 부착하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동작하게 해주는 기능, PMP. 용어가, 그쵸? 기능은 알고 계시는데 용어 정리한다고 알고 계시고, 기사분들은 윈도우즈 문제가 출제가 많이 안 돼요. 그쵸? 하지만 산업기사분들은 꾸준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OLE.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오브젝트를 다시 배우겠지만, 오브젝트 링킹 앤 임베디딩. 자,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이 객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능이 그전보다 좀 강화는 됐고 윈도우즈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쵸? 윈도우즈 10 이제 나올 거죠. 자, 그러면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윈도우즈는 보안에 관련하여서 기능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네트워크도 그렇고 점점점 되면 보안이 강화가 되려고 상대적으로 버전업 되면서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러면 MS-DOS 쓰시는 분 있을까? 지금 XP 집에 설치하셔가지고 윈도우즈 XP 쓰시는 분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옛날에 윈도우즈 나오기 전에, 그쵸? 윈도우즈는, 그쵸? 유닉스처럼 큰 규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유닉스만큼은 아니지만 명령어의 기능을 두고 컴퓨터의 자원을 관리하는 운영체제가 있었답니다. 정말 옛날이네. 자, MS-DOS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DOS, OS, DOS. 그죠? 자, DOS의 특징은, 그죠?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아유, 제가 아까 커맨드라 그랬네. 예, 얘도 명령어 외워야 되고요. 얘는 많은 작업을 못해. 싱글. 그죠? 트리 구조는 맞고요. 시스템 부팅이 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세 개의 파일들이 있어요. 기능사 문제예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아, 유닉스처럼 명령어가 있었구나. 내부 명령어, 외부 명령어. 그죠? 예, 그래서 메모리에 상주하고 외부에 있는 명령어. 자, 그럼 dir. 아까 유닉스에서는 dir을 ls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나시나? 지금 얘는 도스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닉스 명령과 비교하시면 돼요. ls. 자, copy는 cp. 그죠? 이런 게 있었죠. 딜은 remove, rm. 그죠? 타입은 cat. 이런 명령어. 그죠? 그리고 외부 명령어. 뭐 포맷이나 디스크 카피나 디스크 컴프 같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MS-DOS까지 보시면서 좀 전체적으로, 그죠? 예, 운영체제의 실제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닉스. 그죠? 유닉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유닉스의 전반적인 특징 관련하여서 살펴봤고, 시험 문제는 커널 외우고 가면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또는 쉘 꼭 알고 가시고 명령어 슬라이드에 있는 것만큼은 자신 있게, 그죠? 가서 금방 맞으려고 푸는 문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가 6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여러분이 다른 좀 미흡한 과목을 전체적인 평균, 그쵸?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그쵸? 예, 성의 있게 한 번 더 보시면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격에 도움을 줄 문제입니다. 기출 기반으로 나와 있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한테 보답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운영체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요. 마무리 핵심 기출문제로 하시고 저는 다음 과목에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